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뭐 심도 있게 간다기보다는 기초 개념을 조금은 편하게 배워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배우시는 학생분들이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항상 과학 단어를 배울 때 사전적인 의미부터 찾아보는데요. 우선은 가속도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답니다. 네. 제가 영어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굳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굳이 하자면 acceleration. 네. 여기서 따온 게 바로 가속도란 뜻이고요. 사전적 의미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뜻한다. 뭐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우선 넘어가고요. 다른 사전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좀 이해되죠? 단위 시간당 변화의 비율. 아마 이 변화는 속도 변화의 비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전에서는요,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벡터량. 지금 사전적 의미를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중에서 좀 핵심 단어를 굳이 찾아보자면 변화율, 그 다음에 단위 시간, 그 다음에 벡터량.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속도의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학에서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쓰긴 하는데 가속도를 과학에서는 기호로 A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에 A라는 어, 기호가 들어간다면 아마도 가속도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속도를 알기 전에 속도에 대한 개념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보통 저도 그랬지만 속력과 속도 차이를 구분 못해서 과학을 공부할 때 종종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속도 개념을 배우시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과학, 속력과 속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제 영상이 뜰 거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가속도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위에다가 링크를 올려도 되는데 도중에 영상 보시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끝까지 보고 좀 다시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면서 따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벡터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뭐 벡터 퀀터티라고 나오는데 즉 양은 양인데 뭐 어떤 양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들을 통틀어서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는 성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속도란 단어를 배웠으면은 변이란 단어를 알 겁니다. 이 변이가 거리란 뜻이기도 하는데 방향을 또 포함하고 있죠. 뭐 오른쪽으로 몇 미터. 여러분이 또 참고로 힘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뭐 위쪽으로 뭐 10N의 힘이 작용한다. 즉 방향까지 포함된 어떤 양적인 요소들을 우리 과학에서는 뭐 수학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벡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당연히 방향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벡터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속도가 변한다. 이거를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빠르기가 점점 변한다는 의미라 같겠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나 고정관념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빠르기가 변한다고 했지 빠르기가 무조건 빨라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빨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지만 속도가 변한다고 딱 문제에 나오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빠르게 변하는 경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왼쪽은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일정하고 오른쪽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당연히 두 그래프 중에서 속도가 변하는 그래프는 오른쪽에 해당되겠죠.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자,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물체가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물체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유념하시고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를 굳이 가속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속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하면 당연히 0이라고 나옵니다. 가속도가 0이라고 해서 결국 물체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아까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물체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쪼개보죠. 자, 5초니까 1초 단위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5초는 지금 5초일 때는 10m/s가 나오고 당연히 4초일 때는 8, 3초일 때는 6, 2초일 때는 4, 1초일 때는 2, 0초일 때는 0이라는 속도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즉, 그래프를 다시 해석해보면 결국 1초당 속도의 변화는 2m/s로 일정합니다. 그렇죠.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2m/s로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해석을 다시 하면 1초당 속도 변화는 2m/s로 일정하다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초, 이 초를 제일 기본 단위, 제일 작은 초로 쪼갰죠. 이 가장 작은 초를 과학에서는 단위 시간이라 부릅니다. 네, 어떤 양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쪼갠 숫자를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위라는 글자가 종종 붙곤 합니다. 보통 속도를 얘기할 때는 초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위 시간은 1초가 되겠죠. 자, 아까처럼 그래프를 해석한 거를 이번에는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이런 말은 분수를 뜻하는 거죠. 결국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표현하면 공식으로 이렇습니다. 총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보통은 시간분의 속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지금은 이 그래프가 처음 속도가 0이라서 상관없지만 혹시 물체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 속도가 2m/s고 나중 속도가 10m/s면 속도의 총 변화율은 8m/s죠. 그래서 여기다 8을 써야 되지만 낮은 속도만 쓰면 1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양이 진정한 속도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총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나 일어났나 그거를 공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기호로 굳이 표현하자면 가속도는 기호로 a, 시간은 t, 속도는 v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는 t분의 v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델타라고 읽는데 이걸 보통 쓰는 경우도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라는 의미는 이 델타의 의미는 어떤 이 앞에 있는 물리량의 양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좀 더 기호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삼각형 델타를 표시 안 하고도 그냥 t분의 v라고도 표시하니까 그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거를 다시 쉽게 우리 편한 말로 풀어보면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1초당 2m/s 일정했었죠.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속도 변화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즉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지구가 중력으로 당기죠. 근데 그 중력의 힘이 일정하게 꾸준히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는 뭐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다 해서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가속도의 단위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속도 공식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가속도죠. 근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간의 단위, 속도의 단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수로 표현해 보면 시간은 여기 속도 계산에서는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로 씁니다. 뭐 아워나 미니츠를 쓰지 않고요. 자, 세컨드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미터 퍼 세컨드에서 퍼는 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호 S를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S랑 같겠죠. 그리고 미터 퍼 세컨드를 분수로 표현하면 S분의 M이 됩니다. 이 퍼가 분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복분수라고 하죠. 번분수라고 하죠. 번분수. 자, 이 번분수를 계산을 하면 당연히 S제곱분의 M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고, 네, 이게 바깥쪽끼리 곱하면 S제곱분의 M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가로 요 막대기를 옆으로 눕히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가속도의 단위가 나옵니다. 가끔은 물리에서 쓰는 단위는 계산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가속도가 3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의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라. 가속도의 의미를 해석하면 굳이 공식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3이다. 우선 이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기호가 A고요.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쓰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을 우리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초당 속도의 변화율이 얼마일까요? 1초당 속도가 3m/s씩 증가한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처음엔 정지해 있었습니다. 정지했던 물체가 출발한다.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1초당 속도가 3m/s씩 증가할 테니까 1초엔 3m/s 속도가 될 테고 2초엔 6, 3초에는 당연히 9m/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의 개념만 이해하면 몇 초 후에 물체의 속도까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 속의 물체들은 보통 물건들이나 생활에 움직이는 물건들 보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죠. 즉 가속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가속도가 변하는 물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속도가 없는 거, 0, 즉 속도가 일정한 거, 등속 직선 운동인 물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고등과정 가면은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